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요. 수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는 머리만 대면 저절로 잠이 오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잠이 들었다가도 한밤중에 자주 깨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잠이 새벽에 깨게 되면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런 수면의 문제는요, 비단 50대가 넘은 중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30대 분들 중에서도요,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하다가 출근 한두 시간 전에 잠깐 눈만 붙이고 일어나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하루는요, 거의 엉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나라 국민 100만 명의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매년 5, 6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잠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다 보면은요, 수명이 단축되기도 하고요, 치매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수면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제가 꼭 처방해 드리는 몇 가지 솔루션이 있어서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면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라입니다. 불면증이 심각한 분들은요, 한두 시간도 제대로 못 잔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수면 시간은요, 대여섯 시간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객관적인 정보로 나의 수면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수면 일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수면 일기를 작성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종이에 이렇게 직선을 그려 놓고요. 1시간 단위로 눈금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서 누우실 때 시간을 직선 위에 표시해 두고요. 침대에서 나올 때도 나오는 시간을 직선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중간에 잠이 깨어서 침대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그때에도 그 직선 위에다가 그 시간을 표시하고 다시 들어간 시간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상을 하시게 되면은요, 2시간 사이에 실제로 잠을 잤다라고 느낀 시간을 색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나 간식, 특히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 등의 수면에 영향을 줄 만한 식습관도 모두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수면 일기를 최소 한 14일 정도 기록을 하시다 보면은요, 자신의 수면 시간과 수면 패턴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면 시간을 정하고요. 수면 습관을 바꾸시는 연습을 시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불면증이 없고 잠을 잘 잤을 때의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수면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호전이 없다면요. 30분씩 취침 시간을 줄여보는 겁니다. 핵심은 눕자마자 잠에 들 수 있는 취침 시간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으면요, 깊은 잠을 자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취침 시간을 늦추더라도요, 졸릴 때까지는 다른 일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만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었는데도 도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요, 잠자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간단한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독서라든지 아니면 책상 정리를 하시는 것들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다가 졸리면 다시 침대로 들어가셔서 주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수면 제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침대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요, 잠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잠이 깼다고 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TV를 보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눈을 자극하는 행위는요,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상 시간을 정했으면요, 아무리 잠을 잘 못 잤다 하더라도요, 그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만이 그날 밤에 제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으로 건강한 잠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집안 조명을 최소화하고 불은 끄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4시간 주기로 우리의 건강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후 5시 전까지는요, 아무리 밝은 빛에 노출이 되어도 생체 시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요, 밝은 빛에 노출되게 되면은 수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은요,
평소에 취침 시간에 두세 시간 전부터 분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빛에 노출되는 분량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실내 조명을 150 룩스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 정도의 조도라면요, 거실과 침대의 천장 조명은 모두 끈 상태에서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호텔 같은 데 가보시면 실내 등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스탠드에 간접 조명이 있죠. 그 정도의 밝기가 은은하고 분위기 있는 환경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잠을 푹 자려면요, 드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최소한 취침 시간 3, 4시간 전까지는요, 음식과 수분 섭취를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11시에 잠을 잔다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저녁 8시 이전에 식사를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8시 이후부터 조명을 낮출 수가 있겠죠. 칼로리가 높은 음식물들은요,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위장은 아침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야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에 저녁을 드셔야 한다고 한다면요,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가능하면 조금만 드시는 것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라는 것은요, 가짜 허기가 뇌를 속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수면을 돕는 최고의 음식은요, 충분한 단식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이 잘 떠지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요, 주목해 주세요. 저녁을 굶고 주무시게 되면요,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질 겁니다. 첫째 이유는요,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밥을 먹고 싶어져서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녁 식사를 죽처럼 가볍게 드신다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꼭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 같은 거는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의 원료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이거나 아니면 근육의 긴장을 낮춰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른 새벽에 짠 우유가 숙면에 좋다라고 해서요, 따로 판매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체리에도 식물성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상추도 잠이 오게 하는 대표적인 채소로 상추도 과학적으로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밖에도 캐모마일 허브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차로도 많이들 마시고 있고요. 양파나 샐러리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가 숙면에 좋다라고 하니까 바나나 우유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는 거의 들어있지 않고요. 향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녁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갈아서 드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이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매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습관으로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시고요, 삶의 활력을 얻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